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상대방의 후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이 도대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후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 미안한 마음이 있을지, 후회하는 마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하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카드의 앞면도 오픈해 드릴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5번, 3번, 4번, 1번, 2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 멀어진 이후에 뭔가를 후회를 하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후회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매력이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었다 라고 보는 어떠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of Wands가 나오는 거 보면 이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마음을 주는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한 기싸움, 자존심이 좀 어느 정도 강한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 정복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자존심, 때로는 그렇게 자존심 부리는 모습에 저 사람 매력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진짜 만만치 않네요. 진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이 5 of Wands 똑같이 떴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처음 관계부터 호락호락하게 마음을 주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기싸움이라든가 자존심 싸움, 서로 간에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간 팽팽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자존심, 기싸움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승부욕 이런 게 자극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서로 간에 약간 속궁합이라든가 약간 놓치지 못하는 매력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빠져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처음의 마음보다는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열정이 조금 더 커졌고 서로에 대한 속궁합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매력에 좀 더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이 관계 안에서 확실한 자기만의 확신, 그리고 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열정들이 생겨난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이 관계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무언가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현재 여러분들 관계가 멀어져 있다거나 헤어져 있다거나 이런 힘든 상태인 거는 같은데, 자, 상대방이 헤어진 직후에, 멀어진 직후에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현재 감정이 아니고 이분이 이별 직후 혹은 서로 간에 큰 트러블이 있은 직후에 가졌던 감정들.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진짜 머리가 아프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진짜 앞이 안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어질어질한 마음처럼 이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의 감정은
무언가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겠다. 화나는 마음이 있네요. 여러분들 싸우다가 헤어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약간 타협점을 못 찾고 결국에는 누군가는 큰 화를 좀 냈던 사람이 있고요. 이 서로 간에 약간 크게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은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고 어떤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정신없고 복잡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화가 났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내 화가 가라앉기까지는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도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는 있는데 매사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조금씩 미안한 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평소에 밑바탕에 여러분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특히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자기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어떠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혼돈 안에서 내가 약간의 후회는 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본인의 후회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은근한 그런 미안한 감정은 가지고는 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현재는 더 클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것을 원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뭐를 원망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요, 관계에 있어서 혹은 자기 스스로 좀 자유의 영혼을 가진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좀 자유의 영혼을 가지신 분들, 하고 싶은 게 많은,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 이성들도 자유롭게 가지신 분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옥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칭칭 감으면서 억압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 중엔 있고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원망을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관계 안에서 성실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쩌면 이 관계 안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성실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다라든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느라 내가 조금 서러웠다, 서운했다 이런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가 좀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잖아 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을 한다거나 어떠한 누군가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너무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계속 지속을 하고 그런 거를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에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주변에 인기가 많은데 어쩔 수가 없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나는 좀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나를 자꾸 휘감으려고 해 이런 느낌의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미안한 감정,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미안한 감정이 뭐였는지 볼게요. 이 사람이 다소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막 관계를 이끌고 뭐 내가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그냥 무조건 가버리고 약간 그런 느낌의 자기중심적인 느낌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약간 꼰대 같은 그런 행동 보수적인 자기의 행동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어떠한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계속 틀을 씌웠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누군가는 의심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혹은 의심할 만한 짓을 누군가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이 관계, 누군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행동이 이 관계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안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제3자가 이 관계를 관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혼돈, 어떠한 오해 이런 거를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후회하는 마음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약간의 후회하는 마음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후회하는 감정이 뭐를 후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 서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어떠한 이성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뱉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약간 상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들 이런 거를 굉장히 자기가 이 관계를 만나오면서 좀 이것저것 좋은 일도 많았는데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내뱉었던 말들이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차가운 느낌을 좀 들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다소 후회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너무 생각이 많고 혹은 서로 간에 약간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못 찾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한마디를 세게 내뱉었다. 그런 것들, 자기가 한 말, 자기의 이성적인 어떠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조금 후회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좀 미안한 마음도 곁다리로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자, 이 관계 안에서 키는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은요, 여성분. 이 관계 안에서 여성분이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무언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라든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여성분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의 배려라든가 여성분의 모성애가 이 관계에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성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 여러분들의 배려심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관계 안에서 판단을 해볼게. 하지만 조만간 너에게 배려 있게 내가 마음을 한 번 정도는 더 열어줄 거야.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마음을 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관계의 키는 여성분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관계 안에서 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의 기운으로 보는 마음의 변화의 예측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계속 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요, 이 관계 안에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당장 어떠한 변화를 가지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사람 또한 서로 간에 약간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요. 상대방은 좀 편향적인 관계에 배려를 좀 원하는 건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면 이 사람의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결심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좀 당분간은 계속 자기중심적인 생각 안에 끼워 맞춰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상황 자체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기보다는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약간 지금 군대에 가 있다거나 멀리 유학을 가 있다거나 약간 장거리이거나 서로 간에 약간 쉽게 풀 수 없는 누군가는 바쁜 상황에 있다거나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좀 어떠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본인이 조금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의 키는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성분이라면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커버리 나오는 거 보면 일단 이 관계는 회복, 일단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좀 회복하는 게 초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회복이 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지만 그 다음이 이 관계의 회복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일단 meditation brings answers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용히 가만히 깜깜한 곳에서 혼자만의 심장박동 소리를 콩닥콩닥 들으면서 이 관계,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서로 간에 약간 충실했었는지, 이 관계 안에서 해법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시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어떠한 해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It's up to you. 여기서도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굉장히 달라지겠다. 그래서 해답은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해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담고요. 그거를 어떻게 실천을 해나가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볼지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이 과연 헤어진 이후에, 이 관계가 멀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 미안한 마음이 있을지, 후회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Six of Pentacles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정심도 많고요. 항상 배려심을 가지고 주변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많이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관계 시작을 할 때 누군가는 다른 이성하고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혹은 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약간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든가 어쩌면 힘든 상태, 내가 금전적으로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것에 좀 직면한 상태에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끝맺음, 마음 아픔, 그리고 이별, 이런 게 이 관계의 시작되는 접점이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다거나 약간 그런 모습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지켜보면서 서로 간에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간에 알아가는 타임을 좀 갖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관계가 약간 굉장히 정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이 관계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성분이 이 관계 안에서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약간 금전적으로 약간 풍요롭게 좀 보살펴 주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려는 그런 느낌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관계가 좀 여의치 않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헤어진 직후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헤어진 직후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헤어진 직후에도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겠어. 이 관계 절대 놓을 수 없어. 너 아니면 안 돼. 나의 사랑은 only you야. 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헤어질 때는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가 멀어질 때 혹은 헤어질 때 어떤 생각들을 했나요? 그죠? 여기 나오죠? 내가 너를 절대 놓을 수 없어. 와, 이게 헤어질 때 하는 생각인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거나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 너를 절대 놓을 수 없어. 우리 간에
너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강력한 그런 이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간에 약간 속궁합도 나쁘지 않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에게는 막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나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서로 간에 약간 안 좋은 상태로 헤어졌다면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찰떡같이 열어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과 겉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하고 놓치고 싶지 않고 놓칠 수 없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절절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어진 직후, 이 관계가 멀어진 직후 이 관계에 이렇게 저 사람이 저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과연 여러분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관계 이렇게 된 거에 있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약간이에요. 근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스스로를 조금 더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여지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이 이렇게 큰 거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한 입을 끄트머리를 조금 먹었어. 그러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저게 완성을 보지 못한 건 저 끄트머리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이야. 이런 느낌처럼 약간의 원망 정도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내색을 못하고 있어요. 속으로만 끙끙 앓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존심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본인이 약간 주변을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환경이 그러지 못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속으로 삭히는 거거든요. 속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후회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요, 이 관계 안에서 후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의 속 마음을 지금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한 마음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럼 후폭풍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후폭풍도 있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후폭풍도 있고요. 어느 정도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요. 속으로 약간 미안한 마음은 속으로 꾹꾹 감추고 있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은 아주 쬐끔. 네가 저기 초콜릿 끄트머리를 조금 떼먹었잖아. 약간 이렇게 약간 소심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망하는 거는 뭐를 도대체 이 쬐끔의 원망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급작스럽게 이게 급진전해서 어떤 거를 강하게 얘기를 했다거나 약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질러버렸던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혼돈을 느끼고 약간 이렇게 양가 감정을 가졌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드러내지 않고 약간 어떤 행동을 한 거에 있어서 약간 어떤 내가 의외의 행동이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 사람이 원망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 속으로 꿍꿍 감추면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안한 마음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잘못했구나. 뭐를 잘못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혼자서 좀 자책하고 약간 후회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약간 어떤 행동, 약간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약간 혼자서만 약간 감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의 일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그런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관계에 방해 요인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여러분들에게 다 비밀처럼 약간 꽁꽁 감싸고 다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너에게 이거를 드러내지 못해서 미안해.
잘하네. 근데 너에게 그거를 인정하기가 나는 진짜 쉽지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서 내색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성격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탓을 조금 하셨나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합리화하려는 약간 가스라이팅의 기운을 좀 보여주셨나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합리화를 한다거나 딴 얘기를 한다거나 다른 행동을 해서 그거를 덮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자기의 욕심이 섞여진 어떠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좀 후회를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화가 나게 한 것, 여러분들이 철벽을 치게 한 것, 어떠한 관계 안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것, 내가 객관적으로 보지 않은 것,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한 것, 어떤 상황, 내 상황을 다 오픈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면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약간 나쁜 거는 숨기려고 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후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다 드러내지 않고 약간 겉으로는 약간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드 오브 컵스 앞으로 미련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에이드 오브 소드. 와, 8 관련된 카드가 3장이나 나와 있어요. 8 관련된 카드. 자, 8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들 뭔가 완성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카드인데 2% 부족한 카드, 2% 부족한 그런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무언가의 관계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여러분들이 좀 미련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든가 약간 스스로에 대한 미련을 조금 더 많이 느끼고 그럴수록 이 사람은 후폭풍과 후회가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스스로에 대한 자책, 스스로에 대한 후회, 그리고 예민한 감성, 약간 자기 스스로를 자꾸 찔러대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스스로만 끙끙 앓는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에이드 오브 펜타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볼까라는 마음가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약간 끙끙 앓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멘탈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 사람의 마음 변화의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 한번 해볼게요. 서포트 카드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지켜보다가 내가 이제 미련이 너무 커져서 안 되겠어. 나 이제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겠어. 내가 내 모습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다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보다가 약간 슬금슬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없나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옆에서 막 주위를 막 둘러보면서 막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이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는 보여요. 일단 이 사람이요,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완전히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접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헤어질 당시에도 이 관계가 멀어질 때에도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이 관계 안에서 사실 어떠한 문제의 책임은 상대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이 이런 속마음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자기의 행동을 좀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는 어떠한 미련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슬금슬금 다가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Ask your help from others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좀 구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다거나 인생에 약간 친한 친구라든가 선배들, 약간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내가 과연 이 관계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관계 해법이 뭐가 있는지 좀 물어보시고 좀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는 보여주시고요.
The situation will improve 나오니까 여러분들 관계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보다는 상황은 좋아지겠지만 상대방이 과연 예전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 자기의 행동을 조금 더 미안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을 할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만간 이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후회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자기의 미련 속에서 자기가 되다가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스스로의 마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서로 간에 약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순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어떠한 후회를 하고 있는지, 헤어진 직후 혹은 이 상대방이 멀어진 직후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 미안한 마음이 있을지, 후회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매력이 있었다, 이러한 약간 점이 장점이었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치는 아우라가 조금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매력, 외모가 굉장히 예쁘다거나 약간 멋있다거나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의 강한 자존심과 약간 아무나 만나지 않는 나만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 그리고 무언가 장점으로 작용이 되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예쁜 거예요. 예쁘고 매력있고 여러분들만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고집, 그리고 확신, 그리고 오지랖, 넘치는 오지랖이라든가 약간 이런 게 조금 있었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과 그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첫눈에 반한 관계로 시작되지 않았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 관계 안에서 설레이는 마음이 관계 안에서 기대심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처음 보자마자 나 이 사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너무 좋아 라는 생각, 마음속에 열정을 막 스물스물하게 깨워주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만나다 보니까 약간 주변 사람들의 간섭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귀가 조금 얇은 사람이 있어서 이 관계 안에서 좀 흔들리는 사람은 있었겠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약간 마음하고는 다르게 겉으로는 약간 예민한 감성을 드러낸다거나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 자승자박하는, 자책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본의 아니게 자꾸 상처를 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약간 상처를 남기는 건 누군가는 예민한 감성, 누군가는 약간 마음이 약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유리 멘탈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헤어진 직후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헤어진 직후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헤어진 직후고 뭐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나는 너가 없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을요, 헤어진 직후에도 계속 했다라고 해요. 이 모습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의 매력 안에서 이분이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그때가 아니었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헤어진 직후에, 이 관계가 멀어진 직후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언가 이 관계 안에서 흐지부지 될까봐 막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좀 드러내지도 못하고 뭔가 있는 거는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 어쩌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지 않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것들, 누군가의 약간 비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혹은 한 사람이 아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마음속에서 약간 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 관계가 내가 아직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될까봐 전전긍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아직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 드러낸 건 아닌데 이 관계가 뭔가 열정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열정이 식을까봐 이 사람이 전전긍긍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더 자책하는 마음에 가까워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본인 스스로 마음고생을 하고 삭히고 여러분들이 원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미안한 마음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안하진 않네.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1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자, 왜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조금 뒤에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은 있는지. 후회하는 마음이 엄청 많네요. 미안보다는 후회해요. 내가 그때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행동을,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1도 없는 건 내가 이거는 미안해서 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미안한 거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더 이상 이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안한. 어쩌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정말 잘못되고 거짓말이 많았어. 그런 것들이 미안한.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후회하는 감정.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원망을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내가 이 관계를 좀 되돌았으면 좋겠다. 되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후회하는 감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혼자만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들 이게 무엇 때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그러지를 못해요. 누군가는 다른 이성이 현재 있다거나 아니면 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이 사람이 무언가 약간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를 못해서 이 관계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굉장히 많은데 약간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더 원망하는 마음 이거는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왜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관계는 아직은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에는 생각의 정리가 안 됐어요. 이 관계 정말 좋은 관계인지 평등한 관계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현재 가지지는 않았어. 왜냐? 아직은 여러분들과 계속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를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야 미안한 감정이 좀 들기는 하겠죠. 이 사람이 무언가 굉장히 많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스스로의 마음속에 계속 되짚어보는 시간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안한 감정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를 그렇게 후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거 완전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처 다 표현을 못한 거를 조금 후회하고 계시는 느낌이 좀 있고요. 어쩌면 너무 막연한 나의 마음이 너무 한결같이 그냥 너에게 그냥 나의 그냥 순수한 마음만, 로맨틱한 마음만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조율을 못하고 이런 가정까지 왔다. 약간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했던 것 자체를 후회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너에게 그냥 막연하게 약간 좋아하는 느낌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로맨틱하게 못해준 것, 마음하고는 다르게 너에게 로맨틱한 마음을 못 보여준 것, 이거를 조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조금 더 후회하는지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정말 많이 후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로맨틱하게 못해준 거를 후회하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있네.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사랑을 줘서 이게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지. 자,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약간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때로는 내가 너에게 정말 보여줘야 될 때의 그런 사랑을 제때 못 보여준 거에 대한 가까운 마음이에요. 정말로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고 내가 너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서로에 대한 기대심이 조금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는 내가 야무지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내가 제때 좋은 타이밍 때 너에게 좋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 퀸 오브 컵스. 페이지 오브 펜타클 나오네요. 이 사람이 기회를 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마음 따뜻한 마음, 누군가는 약간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판단력, 그리고 약간 모성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 현실적인 배려 안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서 이 관계 기회를 보고 싶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기회를 좀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 관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서로 간에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 이 관계의 먼미래까지 바라보는 그런 관계로 좀 상승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 기회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관계를 완전히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흐지부지 되는 게 더 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 잘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요. 조만간 타이밍을 보겠다. 내가 너를 놓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이 관계 안에서 확신이 없다거나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지금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이성이 있다라고 오해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적당한 타이밍을 못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조만간 누군가 마음이 좀 여지가 생기는 것 같다. 이 관계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틈새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기회를 잡고 다가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 앞으로의 변화를,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의 기운으로. 나오죠. 이 사람은 조만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선택은 상대방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너에 대한 매력을 놓치지를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갖고 있는 그 아우라 있죠?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그 매력 안에서 이 사람이 벗어나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관계를 선택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겠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회를 봄으로 인해서 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마음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Get more information.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좀 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정말 이 사람이 그게 진심이었는지, 이 사람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스위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 대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은 겉모습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타진해 보셔야 된다라고 해요. SQ연제스 니천사님에게 물어보래요. 옆집 천사님 또 놀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님은
Meditation brings answers라고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이 관계 안에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느낌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인연이었는지, 내가 선택해도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관계 원활하게 갈 수 있을 만한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관계의 타협점을 통해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구해보신다면 분명하게 어떤 마음이, 어떤 해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그 마음속에 과연 여러분들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 미안한 마음이 있을지, 이 후회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다더라,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븐 오브 컵스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이 좀 진지하고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면 정말 생각도 깊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의 관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대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생각이 되게 단순하지 않고 약간 여러 방면에서 약간 현명한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기대치,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엽고 약간 소녀스러운, 약간 나이 어린 듯한 약간 귀여운 그런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귀엽고 약간 소녀스럽고 약간 순수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마냥 귀엽고 순수하고 약간 마음속에 약간 잔잔한 미소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자꾸 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수록 이 관계가 이게 짝사랑인지 아니면 정말 만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누군가는 계속 인내하고 참아주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냥 마냥 참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하고 잘해보기 위해서 지금은 참겠어 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약간 누군가의 관심으로 짝사랑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어쩌면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고하게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참아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참아주다 보니까 누군가는 관계 안에서 지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 지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관계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의 관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지치는 마음, 누군가는 굉장히 피곤해서 이 관계를 좀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있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멀어질 때 혹은 헤어질 때 그 직후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가 아직 끊기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히 언젠가는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생길 거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잠깐 쉬면은 이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 가졌던 생각들은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관계 다시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붙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내가 너에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시간이 지나도 다시금 회복시켜 볼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그럴 수 있어요. 이 관계 안에서 어떠한 방해 요인을 해결을 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아직까지는 내가 그러한 문제점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도 약간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약간 마음속 깊숙이 이 사람이 약간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원망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내 상황 자체가 깝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미안하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상황 탓을 하는 게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후회는 하는데 마음속으로 약간 삼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이 사람은요, 상황들을 좀 삭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내가 약간 후회는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속으로 끙끙 앓고 말지, 내가 드러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어떤 상황이 답답한데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거를 무의식 안에만 잡고 있는 이런 마음.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엄청 숨기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를 원망하는 마음이 무의식 안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뭐를 원망하니? 누군가는 이 관계 안에서 재는 마음, 깐까는 마음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이 관계를 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계 처음에는, 이 관계 시작될 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처음에 이 관계를 좀 쟀잖아 라는 그런 쫌생이 같은 마음을 이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과거에 대한 원망일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현재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재는 마음.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난 자포자기 포기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냥 원활하게 서로 마음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보고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이거를 재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원망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왜 속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미안한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싶고 내가 너에게 행동하고 싶고 너에게 내 마음을 다 까발려서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질 새가 없다. 오히려 내가 달려가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지금 현재가 아닐까라고는 보여지고요. 혹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이 관계가 끝날 때, 이 관계가 서로 간에 멀어질 때 여러분들은 할 말 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난 네가 할 말 다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어. 그냥 속으로 내가 삭히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후회하는 마음을 왜 속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상황이 나와진다면 누군가는 배려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내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 관계에 내가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커요.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누군가는 배려를 해준다면 분명하게 회복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살짝 원망을 하는 건 이 상황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냥 우리 사랑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재지 말고 우리의 관계 서로 후회도 하지 말고
미안한 감정도 없고 그리고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고 만나자라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킹 오브 펜타클, 여기 배려 나오죠? 약간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이 관계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상대방이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마음의 여지, 가진 자의 여유, 내가 너에게 선물이라도 하나라도 해주면서 이 관계 타협점을 잡아볼까?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관계 스타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 관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헤어질 당시, 이 관계가 멀어질 당시에도 우리의 관계 어떤 문제점만 해결하면 분명하게 어떤 시간이 생길 거야. 서로 간에 약간 지쳐있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약간 에너지를 충전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긍정적인 흐름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도 이 사람은 현재로도 이게 뭐 제너럴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이 카드를 뽑아주신, 이 4번을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은요, 상대방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관계에 긍정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현재의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자, 현재의 기운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엄청 갑자기 변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약간 지쳐있는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내가 다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안 되겠어. 이 관계 이렇게 너무 이제 기다리게 된다면 내가 마음의 여지가 언제쯤 생길지도 모르겠고 내가 새 출발을 할까? 이 관계를 놓을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사람은 마음이 급변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에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음속이 다시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지금 약간 끙끙 앓고 있었던 생각 속에서 마음이 급변하면서 내가 이럴 바에야 그냥 포기할까? 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으로 다시금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심지어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감이 아직은 없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다가가도 이 사람이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지금 이별을 했다는 것,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났다는 것, 이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조금 더 계속 되게 된다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다시금 다가오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Big Happy Changes 나오죠. 자, 여러분들 한 장으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계는요, 지금은 뭔가 전전긍긍한 마음, 서로 간에 약간 지쳐있는 마음, 상대방의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이 마음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에너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소리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만 있다면 이 관계 아주 행복하고 크고 행복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마음의 배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약간 여유,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과연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에 있어서, 헤어진 거에 있어서
얼만큼 후회하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장점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선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굉장히 밝고 명랑한 유쾌한 그런 느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느끼는 게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이 사람에게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기운을 주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 하나서부터 뭐 얼굴이면 얼굴, 성격이면 성격, 이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 라든가,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 라든가,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많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했던 관계가 아닐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혹은요, 처음에 그럴 수 있거든요. 대화를 해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서로 간에 약간 가치관의 차이를 조금 느끼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간에 약간 기대치가 너무 높은 관계가 아니었을까 라고는 보여져요.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간에 어떤 연락의 문제, 집착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연락을 되게 자주 하기를 바라거나, 누군가는 너무 연락을 자주 해서 문제거나, 어떠한 문제가 핀트가 조금 안 맞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약간 대화로 어떤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높아는 보이네요. 자, 현재 여러분들은 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헤어졌을 때, 이 멀어졌던 그 직후에 갖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여지가 있고 서로 간에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닐 거야. 이 사람이 뭐 이별을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이별을 얘기했던 이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완전히 놓는 마음은 아니었다. 특히 상대방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놓는 마음은 아니었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 끝났어 라는 생각,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했네요. 그래서 이별과 동시에 이 사람은 분명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서로 간에 약간 접점이라든가 어떠한 계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의 감정으로 봤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후회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 어느 정도 원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만을 삭히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냥 원망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은 없는지, 후회는 많이 하시네요. 이 사람이 약간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원망은 하고 있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약간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후회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형태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원망을 하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원망을 할까요? 왜 자꾸 삭히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별을 얘기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이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이 관계 안에서 제3자, 다른 사람의 얘기를 쉽게 듣고 약간 좌지우지 돼서 그것 때문에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관계 안에서 약간 다른 사람의 남사친, 여사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 관계를 좀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별의 원인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막 탓을 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별을 한 거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만든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좀 탓을 하고 있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좀 참았어야지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약간의 마음고생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의 약간의 마음고생, 약간의 원망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미안한 감정은 1도 안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안한 감정을 갖기에는 내가 미안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갖고 싶지 않은 거에 가까워요. 이거는 내가 속으로 미안한 감정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감정을 갖느니 차라리 내가 너를 좀 더 사랑해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를 후회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내 속마음을 완전히 원활하게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다툼의 여지를 만들어줬다거나 어떠한 다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어쩌면 정말 사랑하는 어떠한 마음들을 좀 드러내지 않은 것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후회를 한대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싸운 거야. 내가 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좀 드러내 볼 걸. 내가 조금 더 타협점을 만들어 볼 걸. 내 마음속에 이런 답답한 마음들을 좀 편하게 얘기해 볼 걸. 괜히 이게 싸움만 됐어. 약간 그런 마음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투다가 헤어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이별을 얘기를 한 것, 이별의 원인을 제공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떠한 다툼,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결국에는 다툼이 돼서 이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에 있어서 엄청 후회는 많이 하십니다. 후회를 많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시간 동안 나는 그런 미안해 하느니 그냥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킹 오브 컵스 나오죠? 엠프레스 카드, 선 카드까지 나오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매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킹 오브 컵스, 굉장히 내가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봤을 때 내가 따뜻하게 마음을 배려해 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로맨티스트처럼 전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의 매력 혹은 이 사람이 여유있게 이 관계 안에서 뭐 선물을 전해준다거나 약간 어떤 따뜻한 마음을 편안하게 보여준다거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해본다거나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결코 촉박하지 않게 천천히 이 관계를 풀어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앞으로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 사람이 마음속에 화라든가 이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 화가 나고 풀리지 않은 거에 있어서 답답해하고 약간 이게 뭔가 원활할 것 같은데도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흐름 때문에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끙끙 앓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심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높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이 마음이 갑작스럽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갑작스럽게 변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가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포기브네스 나오는 거 보면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했던,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 상대방이 어떤 시비를 여러분들에게 걸었던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좀 덜어내 보신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네요. 자, 석세스 카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 안에서 화를 조금 덜어내시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분명하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어떠한 다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다툼의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한 번 정도는 그냥 봐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기운이 좀 다가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의 화가 이 관계에 완전히 끝을 볼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보트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